아시게 끄셔도 돼요. 이제부터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윤우진 전 서장이 탈세 고발 사건에 개입한 것을 뭐 포착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윤우진이라 쓰고 윤석열이라고 읽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있어서 고발 사주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사건 윤우진 사건이에요. 윤우진은 검찰에 누구 백으로 그렇게 어떤 현직 세무서장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세무서장은 무슨 수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세무서장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검찰의 유력 인사, 현직 검사와 연결이 돼갖고 계속해서 돈을 받고 뭔가를 무마하는 데 써먹었던 거야. 대표적인 게 육류 수입업자 이렇게 포함해서. 아 정말 석열치가 않네요. 그런 거니. 근데 정말 그 윤우진, 윤대진 이 건은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드러난 것도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잖아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는 본인이 검사가 아니라 세무서장이었고 이제 동생이 검사였잖아요. 그러면 검사의 가족들까지도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도 가족들이 다 그러고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검사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윤우진이나 윤대진은 지금도 꼭 숨겨놓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야, 이게 어떤 짓이냐면은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에서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거야. 근데 그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고발당한 사람 쪽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끌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이런 놈이 한 놈 더 있긴 하죠. 근데 정말 석열치가 않네요. 이런 방금 전에 마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커넥션이 쉽게 생기는 커넥션도 아니고 한 번 생긴 커넥션이 쉽게 풀리지도 않거든요. 이런 일이 이것만 있을 리가 없죠. 정말 우리 이렇게 사법부 그리고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보면은 윤우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세무서장이고 내 동생이 검사야 뭐 이런 걸로 계속 돈을 뜯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대기업한테만 뜯는 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억대로.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이 고발한 거잖아요. 세무서도 국세청 소속이니까.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때 윤우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에 누구 뒷배가 있는 거잖아. 그게 누구냐고. 그냥 윤대진이야 아니면 윤석열이야. 둘 다. 그렇죠. 둘 다죠. 네. 네, 둘 다죠. 그게 장모가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하고 똑같은 똑같죠. 거예요. 네. 그 뒤에는 맨 끝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장동 사건에도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저리 가라야 윤석열 이 새끼는. 살아온 세월이 그래. 가장 더럽게 살았던 놈이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내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 마누라 통장에 꽂혔습니다. 현찰만 50억 모아놨습니다. 김건희 보고 줍니까? 이 정권에서 우리 가족을 탈탈 털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있습니까? 저 이렇게 뻔뻔한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못 털었잖아 임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윤석열 대통령 외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더 나오려고 그래.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뻔뻔한 정도가 도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들이 여기만 있겠냐고, 윤석열만 있겠냐고요. 기재부에도 하나 박혀 있고 저기 원자력 위원회에도 하나 박혀 있고 다 그런 거죠. 다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까 전부터 오늘 일본에나든지 일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정말 일본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권력의 손을 벗어난 권력 분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마피아, 원피아 이런 카르텔들이 일본과 같이 권력의 손을 벗어난 권력의 분산, 권력의 손을 벗어난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은 민주적 방법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고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과정, 이거를 못 넘기면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망합니다, 진짜로. 네. 나라 망해요. 근데 저번에 그 정치공작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박철민이가 첫 재판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공정하대.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다음 공판부터는 재판과 관련 있는 이야기만 해, 이 새끼야. 있다는 거야. 욕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박철민 같은 놈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드러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내 뒤에 있다 같은 뭐 이런 편지를 쓴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정치 공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윤석열의 정치 공작에 박철민 이용된 거에 가까운 거죠. 심신미약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공정하다는 거야. 뭐가 공정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판사가 그 말 듣고 거의 심신미약이네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일단 국민의힘 김용판의 입으로부터 지금 이게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 내려놔야지, 이제 국회의원들. 아무리 국정감사였지만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그냥 팔목 잘리는 걸로. 대한민국에 태형이 아니라 그런 벽 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 죠. 윤석열 부인의 뭐 주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이 꼬매버리는 걸로. 법에 그냥. 자,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가 안 바뀐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라니까요.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기현, 정찬민 용인에서 있었던 일, 윤석열이 일어난 일, 양평구는 왜 윤석열 장모한테 개발 부담금 요거를 17억이었다가 영원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1억 7천만 원 부과를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명박이 딱 한마디로 압축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딱 그 카르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해먹은 그 몇 명이서 다 해먹으니까 그 구조 안에서 노는 거야. 마치 의사들 변호사도 한 3만 명 되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듯이 걔네들도 해먹는 애들이 다 해먹다 보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 너 양평 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카르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무조건 있어. 그럼요. 그냥 아는 사이여서 뭘 봐주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지. 수사를 받아야 될 놈은 빼주고, 윤석열이 최근에 뭐 알게 모르게 불기소한 사람들 중에 연관이 있는 뭐 권성동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윤석열 장모가 로비를 잘해서일까요? 왜 그 김성규는 윤석열 캠프에 와 있을까요? 이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건데, 윤석열이 구수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 미쳤니? 구수 정도 했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구수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구수를 하면서 검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깨끗한 검사가 되려고 구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구속까지 했는데 뽕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엘리트들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 스카이캐슬에다 가둬놓고 키워서 그렇게 엘리트 만들어가지고 네가 커서 환자를 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라. 너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라. 이렇게 키우겠습니까? 앞으로 너네들은 우리 가문을 지켜야 돼. 우리 집안을 지켜야 돼. 거기에 그만큼의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에 꽂혀있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형사부나 공판부 있는 검사들이 특수부 가고 싶어 난리나는 거지. 그러죠. 권력이 나중에 전관까지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JTBC 그런 뉴스가 나와요. 명문대에 점점 사회적인 약자들이 없다가 나와요.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명문대 사회적 약자들만 디글디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심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사회에다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사다리 하나 만들어줘. 그래 놓은 다음에 개천에서 용날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공정한 사회에 사는 거야 라는 그 환상 속에 계속 묻어놓고 자기네들은 사다리 위에서 개천 위에서 밑에 있는 개천 다 불지르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문제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우진 대단했구나. 대단히 대단했는데 이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 황운하 의원 등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진척이 안 되고 영장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윤우진이 해외로 도피했는데 해외로 도피한 걸 또 뭐 인터폴 통해서 잡아왔더니 이걸 그냥 바로 풀어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 검찰에서. 이 구조는 누가 뒤에 있었는가? 윤우진이 똑똑해서였는가? 사결치 않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윤대진이 아니고 윤우진과 더 친했다고 하지요. 이유는 뭐겠어요? 서로 죽이 잘 맞은 거야.
왜냐면 서로 하나는 세무서장이고 하나는 검사야.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대진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냈다. 그럼 골프장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관계가 지금까지 연결돼 있었던 거다. 윤우진은 내가 그래서 윤우진이라 쓰고 윤석열이라 읽는다. 마치 남들이 보면 성이 똑같아서 형제인 줄 아는 생긴 건 전혀 다른. 여기까지.